플로리다주 서부 해안을 강타한 허리케인 이달리아로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곳곳에서 침수와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마우이 섬의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현지 한인 관광업계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수치들이 다시 증가하면서 올가을 재유행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노동절 연휴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미국이 경계하자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 초대형 악어가 포획돼 화제입니다. 악어를 배 위로 끌어올리는 데만 7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주를 관통했습니다.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KBTV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 풍속 시속 201km를 기록한 이달리아는 지난 2017년 이후 미국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8번째로 위력이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빅밴드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으로는 과거 125년 동안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상륙하며 카테고리 3등급 위력의 허리케인으로 발전했던 이달리아는 이후 서서히 1등급으로 약화됐습니다. 도로와 시내 거리들이 모두 침수되면서 주민들은 더 높은 지역이나 호텔 등 큰 건물로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찰스턴 당국은 홍수로 수많은 도로가 폐쇄돼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며 바리케이드 주변에서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찰스턴 당국은 침수된 도로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경고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고속도로 순찰대는 밝혔습니다. 조지아에서는 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의 5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플로리다 서부의 세인트 피터즈버그에서는 홍수로 고립됐던 이재민 최소 75명이 구조됐습니다. 조지아주 남부 벨도스타시 당국도 보트를 동원 자택에 갇힌 일부 주민을 구조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프로판 가스통이 폭발하는 등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주 방위군 5,500명과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에 투입돼 교량 점검, 피해자 구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마우이 섬에 여행객들의 발길도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우이 섬에서 30년간 관광업을 운영 중인 김남용 사장은 KBS 아메리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주도보다 큰 마우이 섬의 아름다운 지역은 불에 타지 않고 계속 개방돼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라하이나 지역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모습이 한국과 미국 뉴스로 많이 나가면서 예약은 모두 취소됐고 문의도 없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우이 섬 전체가 막 불이 난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예약돼 있던 게 다 지금 캔슬돼갖고 지금 저희도 언제부터 손님이 올지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쪽만 좀 불이 타갖고 거기를 구경 못하고 다른 데는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셔도 돼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광객들을 상대로 운영되는 모든 비즈니스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와일리하고 키에라는 지역이 또 거기가 고급 관광지가 있거든요. 그 호텔이 있고 그 관광객들이 오질 않으니까는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매상이 지금 70%가 다 줄었어요. 라하이나에서 불타신 분들은 재난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손해나는 거를 감수해야 되는 판이에요. 마우이는 연간 평균 방문객이 300만 명에 이르지만 화재 이후 방문객은
10,000명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당국은 잿더미로 변한 라하이나 지역만 접근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우이섬 지역 주민들은 산불로 고통받는 마우이를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저지의 한 가정집에서 위탁견 수십 마리가 폐사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집에서는 방치된 9살짜리 어린이도 발견됐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은 뉴저지 에베섬 타운십의 가정집에서 위탁견을 폐사시킨 용의자 브랜든 레코니와 레베카 할바흐를 동물학대 및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동물구호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수십 마리의 위탁견들을 돌봐주기로 했지만 지원받은 돈만 챙겼을 뿐 개들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목격자가 집 주변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병든 강아지 여러 마리를 목격했다고 신고한 후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30마리 이상의 죽은 개를 발견했으며 아직 살아있는 14마리의 개를 추가로 발견했고 그중 9마리는 지역 동물병원으로 이송돼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강아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양이와 토끼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대략 100마리에 달하는 개들이 이 집에서 죽었고 더 많은 개가 땅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 뒤에는 많은 수의 개가 매장된 곳도 있었으며 그곳에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쫓겨난 9살 아이가 있었으며 경찰은 아이를 뉴저지의 아동보호기관이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코니는 구금 심리를 기다리며 벌링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고 할바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감 허가가 떨어지면 수감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집을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감염자 현황 집계를 재개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내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571명, 일주일 전에 비해 35%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1일 입원 환자 수 역시 지난 7월 중순보다 70% 가까이 늘어나 현재 422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7일 평균 양성 판정 비율도 일주일 만에 3.4%에서 11.2%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각종 수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LA 카운티 보건당국도 팬데믹 종료 이후 중단했던 공식 브리핑을 오늘 재개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y're an undercount since they don't include home tests and the number of actual infections we know is much higher. 보건국은 각종 코로나 수치가 늘어난 건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이나 행사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각급 학교 개학이 이뤄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국은 그럼에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등 방역 의무화 조치를 다시 꺼내드는 건 팬데믹 종료 이후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각 학교와 공공장소 등을 중심으로 감염 현황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자발적인 방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들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If you're sick, you should stay home. If you're a child or you're an adult and you're sick, you should be staying home. If you have respiratory symptoms in particular, please stay home, get tested. Make sure that you're not inadvertently spreading COVID-19. 아직까지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가을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보건당국은 특히 다가오는 노동절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에서는 망명 신청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폴리스퀘어에서 뉴욕시의 난민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었습니다. Let them work.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our society. 이번 시위는 어제 캐시 호컬 주지사가 백악관 관리들과 만나 연방준비시장위원회가 주를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논의한 다음 날 이어졌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뉴욕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으며 건강과 교육 및 주택 등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현재 뉴욕시로 몰려드는 망명 신청자들을 뉴욕시 내 5개 보로뿐 아니라 뉴욕주 각 도시로 분배해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를 찾아온 망명 신청자들을 임의로 보낼 수도 없으며 뉴욕주 내 타 도시에 이민자들을 보호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시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We're saying we must expedite work visas. It's just common sense. Thousands of jobs are available to be filled. Our resources are not endless. The solution is not just New York City. The solution is New York State and the United States. 백악관은 현재 플로이드 베네필드를 망명 신청자 주택으로 개조할 뿐 아니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경납고를 뉴욕주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를 경계하자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여 만에 국경을 연 북한에 처음으로 도착한 외빈은 중국이 아닌 러시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북한도 러시아 대표단에게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북러 간 무기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견제에 나서자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한은 매우 중요한 이웃이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контакты на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ях. Это наш сосед, очень важный сосед в своем регионе.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러시아는 북한의 일관된 지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북한은 무조건 러시아 편이었다고 했고 조만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한 바 있습니다. 10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지난 7월 중단된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해 러시아는 서방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제재를 풀어 러시아산 식량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하도록 하자는 건데 유엔도 러시아에 새로운 제안을 보냈습니다. Как только разговоры превратятся в конкретные решения, в тот же день мы готовы возобновить и украинскую часть зернового пакета. 러시아는 최대 100만 톤의 곡물을 튀르키예에 보내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 간 친서까지 주고받으며 무기 거래 협상을 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미 국방부가 북한에 무기 공급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과 점령을 돕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해 북한과 러시아의 최고위급에서 광범위한 무기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려도 표했습니다. The difference here is Wagner Group is a mercenary commercial company working under the auspices of the Russian government versus the Minister of Defense actual traveling to the DPRK to negotiate for arms. So to the highest levels of the Russian military establishment. 다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남한 영토 점령을 목표로 한 북한 전군 지휘 훈련을 한 것에 대해선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We would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ny type of provocative rhetoric or behavior.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북한이 지난달 24일 두 번째 정찰 위성을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해 러시아에서 위장 회사를 운영한 북한 노동당 간부 전 진영과 이를 도운 세르게이 코질로프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는 한국, 일본과 협력한 결과라며 미국과 유엔 제재를 회피해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계속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는 더욱 무력함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미 재무부가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혜순입니다. 미시시피주에서 초대형 악어가 포획돼 화제입니다. 악어를 배 위로 끌어올리는 데만 7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 포획된 악어는 길이 14피트 3인치, 802.5파운드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포획된 또 다른 초대형 악어를 뛰어넘는 크기입니다. 이 악어의 포획에는 모두 4명의 사냥꾼이 투입됐는데 배 위로 악어를 끌어올리는 데는 무려 7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시시피주는 악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악어 사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특정 기간 동안 악어 사냥이 가능한 겁니다. 초대형 악어를 본 시민들은 멸종된 공룡이 되살아난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7월 물가 오름폭이 6월보다 커졌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나흘째 오르던 뉴욕 주식시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S&P 500과 다우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3% 올라 전달 오름폭 3.0%보다 커졌고 7월 소비자 지출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올 비농업 분야 고용 지표입니다. Well, I think nothing is really moving the markets today. Investors are sitting on their hands because they're waiting for tomorrow's payroll numbers. 미 연방준비제도는 고금리 유지 이유로 과열돼 있는 고용시장을 언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구인구직 조사에서 고용시장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자 주식시장은 올랐습니다. 7월 구인 숫자가 최근 2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를 경기가 나빠진다는 소식이 아니라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소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The JOLTS data was, the right type of economic data that was needed. We're getting into this, kind of interesting time where sometimes bad news is good news.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좋은 지표가 나오면 경기가 여전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 나쁜 지표가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내릴 거라는 기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 시장에 돈이 많고 지금까지 연준의 긴축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한국인삼공사 미국 법인이 제2회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나게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캠핑장을 방문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슈퍼히어로로 변신한 인삼맨이 온 가족의 건강을 챙겨준다는 재미있는 그림도 눈에 띕니다. 한국인삼공사 미국 법인이 개최한 제2회 정관장 홍의장군배 어린이 미술대회는 건강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는 남가주 지역에 제한됐던 지난 첫 대회와 달리 전국적으로 이뤄졌는데 시상식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건강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곧 아이들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고 그 그림 속에서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함이 가족과 함께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돼서 이 행사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205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이 중 1등과 2등, 3등 작품이 각각 선발됐습니다. 아쉽게 순위에 들지 못한 작품 90점에는 4등의 영예와 부상이 돌아갔습니다. 이번 대회 입상 작품들은 2024년 달력으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유년부터 청소년기까지 섭취가 가능한 홍삼 제품군을 통해 면역력 강화에 힘써주고 있는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방 최고 보양식으로 대변되는 고려인삼과 홍삼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LA지부가 다음 달 글로벌 무역인 양성을 위한 차세대 무역 스쿨을 개최합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LA 지부는 22살에서 39살 미만 한인들을 대상으로 21기 차세대 글로벌 무역스쿨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무역스쿨은 지난해 LA 지부 단독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는 캐나다와 덴버, 시애틀 등 7개 지부가 통합해 진행됩니다. 올해는 창업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투자 유치 방법은 물론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보강됐습니다. 물론 강사분들한테도 좋은 말씀을 듣겠지만 경험 있는 각 분야에 여러 분야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좋은 멘토 역할들을 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역스쿨은 오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졸업자들에게는 전 세계 3만 2천여 명의 월드옥탑 회원들과 비즈니스 교류를 할 수 있는 준회원 활동 자격이 부여됩니다. 참가비는 $295로 숙박과 식비, 강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LA 지부 사무국에서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혼자 살기 위해서는 연간 $8만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고뱅킹레이츠닷컴은 일명 싱글족이라고 통하는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를 발표했습니다. 최소 소득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인데 가장 생활비가 높은 지역은 하와이주로 1인 가구 평균 $11만 2,411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를 잇는 곳은 매사추세츠주로 1인 가구 평균 $8만 7,909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1인 가구는 연간 $8만 13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고 뉴욕주는 $7만 3,226의 기초생활비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높아진 주거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싱글족들의 기초생활비 부담이 가장 적은 지역은 연간 $4만 5,906가 필요한 미시시피주로 조사됐습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